요즘 먹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알 법한 유명 BJ 사건 떠올리면 체벌이라는 건 진즉에 잘 없어졌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이에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저런 일이 알려져도 폭력 사건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지. 아니었으면 꼭 저런 것들이 이건 폭력이 아니라 체벌이니 뭐니. 교육적 목적 어쩌고 하며 변명할 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역겨운 일이죠. 이건 제가 막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예전 학교 선생님들이 언제나 하던 말이었어요. 너무 장기간 자주 들어왔던 말인지라 당시 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순응했던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 유튜브에 나온 BJ의 영상이 어쩌고 하는 걸 떠나서 아주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가 꼭 이해 안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물며 그 BJ는 그 남친이라는 사람과 생활을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과 항상 1대1로 저걸 견뎠다는 건데 그것만큼 끔찍한 것도 없을 거예요. 저런 상황보다 훨씬 덜한 예전 제가 학교 다녔을 적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1대1 상황이란 건 꼭 얘를 작정하고 교무실이라거나 한 곳으로 데려갈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학교엔 교무실 화장실 옆 애매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어디로 통하는 통로라거나 창고 같은 곳도 아니건만 횡하니 뚫린 곳이요. 크기만 보면 어디 상담실 정도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횡한 곳이었어요. 그래도 페인트 칠도 제대로 되어 있었지만 딱 그뿐인 공간이었어요. 교실에 있는 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없는 날도 많았어요. 뭐 그래봐야 한두 명 데리고 갔을 적에는 선생님도 잘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요. 그런 곳은 코너만 살짝 돌아서 들어가 버리면 일부러 들어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장소가 교무실 화장실 옆이잖아요. 거기는 애초에 체벌로 열몇 대 이 정도로 끝날 정도면 갈 일이 없는 곳이었어요. 선생님들 체벌이야 학교 어디서든 가능하잖아요. 기합이랑 병행한다 쳐도 장소는 많았어요. 꼭 우리 학년이 아니더라도 층만 옮겨보면 다른 학년에서 벌 받는 모습 정도는 언제나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도 학교 상담실이나 선도부실처럼 학생들의 체벌이나 기합만을 위한 장소도 선생님들에게는 상시로 개방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막 부임하신 초임 선생님들께도 적극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도구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고 학생들을 따로 구석진 장소로 데리고 갔다는 건 평범하게 끝낼 생각이 없단 거죠. 우리도 눈치가 있으니 그런 곳으로 끌려가면 드는 생각은 단순했어요. 저기서 오른쪽으로 도는 순간 바로 무릎부터 꿇자거나 머리는 창문 쪽으로 하고 엎드려 뻗치자거나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생각들은 주로 선생님 손에 들린 회초리의 굵기를 가늠해가며 짐작을 했어요. 솔직히 회초리마다 어느 부위에 사용될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니까요. 손바닥으로 시작해서 싹싹 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엎드려 뻗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엎드려 뻗칠 거였으면 아무리 무릎을 꿇는데도 자세 교정을 당하겠죠. 근데 솔직히 그런 식으로 끌려갔으면 우리 맘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선생님이 따라오란다고 가는데 그게 교무실을 지나쳐서도 계속 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눈치를 깔 수 있었어요. 그럼 자연히 시선은 선생님 손에 어떤 회초리가 들려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따로 불려올 정도로 잘못한 걸로 짐작되는 게 있다거나 이럴 줄은 알았지만 역시나 선생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겨우 이런 이유로 여기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래봐야 내가 무슨 알지 못한 잘못이 있는지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진해서 무릎을 꿇더라도 뭘 잘못했는지는 명확하게 알아야지. 선생님 앞에서 정확히 이실직고를 할 수 있잖아요. 괜히 이유를 잘못 짚었다간 원래의 죄목에 방금 말한 이유만 추가될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잘못한 걸 정확히 찝어서 싹싹 빌어도 그딴 곳으로 끌려간 시점에서 딱히 달라질 건 없었어요. 걷어차여서 아프다고 소리칠 시간에 죄송하다며 입을 쉬지 않을 수 있단 것 빼면요. 맞아서 아프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넌 뭐가 죄송한지 알고는 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코너 돌아서 보이는 게 없어진다 싶으면 대번에 날아오는 게 태클이에요. 뭐 곱상한 운동용어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발을 밟고 확 미는데 그게 태클이죠 뭐. 한번 시작한 선생님은 폭주기관차 같으세요.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면 선생님은 화를 꾹꾹 눌러 참으신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당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성적이라고 착각했던 것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그런 곳으로 갈 때조차도 회초리를 챙겨간다는 거 정도였어요. 화난 선생님이 비록 우리를 밀어 넘어뜨리더라도 혹은 넘어질 정도로 싸대기부터 날리실지라도 결국 체벌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용서를 빌었던 내용이 맞으면 체벌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틀린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선생님도 말을 할 때만큼은 팔에서 힘이 좀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할 말만 마치고 나면 금세 팔에 모터라도 단 듯 회초리가 날아다니지만요. 진짜 그런 곳에서야말로
선생님들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 곳도 없었어요. 평소에는 취급해야 할 애들이 많았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나마 착하다고 소문난 선생님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는 폭군이었어요. 체육 시간도 아닌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기합을 주는가 하면 그 와중에도 회초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으셨어요. 그저 단순히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지치는데 한 번 일어설 때마다 회초리가 날아들었어요. 옆에 다른 애들도 없어서 고개만 들면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무서워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갖가지 기합들을 받다 보면 저도 모르게 스텝이 꼬이게 마련이었는데요. 괜히 눈치 보다가 머리통이라도 한번 가격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한창 정신없이 구르다 보면 결국 선생님 눈치 볼 체력도 남지 않게 되더라고요. 꼭 끝나고 드는 생각이라고는 이럴 거면 차라리 적당히 몸살일 걸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온몸을 던져가며 굴렀어도 결국 그만큼 혼이 났을 거거든요. 문제는 한창 혼나는 와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 여유도 없지만요. 게다가 어지간히 선생님 성질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런 외딴 곳으로 끌려갈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랬으니 나중엔 어떻게 해야지 하는 다짐이 의미도 없었고요. 그게 의미 있으려면 선생님 한 분께 제대로 찍혀있는 상태에서도 아주 대놓고 기어올랐어야 하는데 아무리 날라리라도 그러긴 힘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한번 제대로 구르고 나면 선생님이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치거든요. 게다가 단순히 그 선생님한테 한번 혼났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점심시간에 끌려갔다거나 하면 말이 좀 다르지만 선생님이 학생 끌고 가는 거에는 시간적으로도 대중이 없었어요. 그냥 얘가 거슬린다 싶으면 언제라도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그게 그냥 쉬는 시간이었으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빠지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그런다고 그 선생님이 딱히 걔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수업 선생님에게 뭔가를 말해주거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생으로 수업을 빠지는 거였어요. 물론 반 애들이 끌려가는 걸 봤으니까 선생님께 말했겠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어요. 끌려갈 만했으니까 끌려갔을 것이고 수업에 빠진 건 빠진 거였으니까요. 괜히 어설프게 수업 시간에 되돌아갔다간 체벌 2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왜 수업 시간에 빠졌었는지 알고 계시니까 따로 이유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저 거슬리지 않았을까요? 그거 한번 굴렀다 오면 제대로 걸어 다니기도 힘들건만 그런 걸 일일이 헤아려주는 선생님은 없었어요. 그나마 헤아려주시면 귀찮다는 듯 자리로 들어가기나 하라며 손짓하시겠죠. 대부분은 어디 수업에 빠졌던 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냐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칠판을 짚던 엎드려 뻗쳤던 시작도 하기 전에 애 몸이 떨리는 게 보이실 텐데도 일단 한번 불러내셨으면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으셨죠. 그랬으니 평소 맷집 좋다고 자부하던 애들도 잘 버티고 들어와서 무너지곤 했어요. 교실로 돌아오는 그 잠시 동안 긴장했던 체력이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한번 고난을 겪고 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알아서 몸을 사렸어요. 의자에서 일어서기는커녕 눈도 제대로 뜰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일어서서라도 사물함에서 다음 시간 교과서는 챙겼어요. 물론 체벌 좀 심하게 당했다고 공부 의욕이 막 샘솟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기는 했었어요. 한동안 그러다 보면 선생님도 굳이 걔를 건드리지 않으셨고 1, 2주 정도는 정말 거짓말처럼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없기도 했었어요. 물론 정말 사소한 사유 하나로도 그런 평화가 깨질 수도 있었지만 당시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왔던 먹방 BJ 하던 애가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억지로 존경할 만한 구석을 찾을 수라도 있지. 같이 살았다던 남친이라는 애한테서는 그런 것도 찾기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래봐야 또래 남자애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또 성질머리는 성격 나쁜 선생님이 화내는 시절 이상이었을 테니 우리는 그저 선생님 앞에서 공부하는 척만 했어도 되었지만 그 BJ는 방송을 켜고 일까지 했어야 했는데 그걸 연 단위로 버텼다니 그저 불쌍할 뿐이죠. 꼭 그런 애들이 나쁜 것만 빨리 배우고 되도 않는 명분을 내세우곤 했던 걸 생각하면 저런 짓거리를 하고도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르죠. 정말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이었던 선생님조차 그렇게 주장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